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기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고단했던 때였다. 하지만 그 시기에 누군가가 내게 베푼 친절, 희생, 그리고 배려가 나의 인생을 이루었고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피란 시절 내게 큰 사랑을 알려주셨던 담임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당신의 도시락을 내게 내어주시던 모습, 학생들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살피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게 선연하게 남아있다. 더 나아가 피란길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주었던 식량과 잠자리가 평생 감사함으로 남았다. 그 온정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나 또한 나중에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배고픈 피란민이었던 내가 정신없이 도전과 실패, 성공을 반복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안정화되며 1996년부터는 DK 킴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었다. 선생님을 통해 배웠던 나눔을 더 큰 세상에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후 여러 분야의 교육에 최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그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다. 나눔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씨앗을 뿌려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나는 것을 믿는다. 내 안에 사랑과 나눔 그리고 성공의 씨앗을 심었던 것처럼 나의 이 마음이 누군가에게 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동구 지음, 북랩 출판사의 성공의 씨앗을 내 안에 심어라 입니다. 이 책은 100억 기부 신화를 만들어낸 김동구 회장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저자 김동구 회장은 1942년 서울에서 부유한 천석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국민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을 겪으면서 생사를 넘어드는 위협 속에서 유년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후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군대 제대 후 복학 대신 무역업에 뛰어들어 파티픽을 시작으로 인조가발, 레이저 프레임 등의 제품을 수출하며 만물 무역상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유년 시절 선생님이 내어주신 장아찌 도시락은 나눔의 씨앗이 되어 미 버클리대 장학사업을 시작으로 DK 킴 재단을 설립해 꾸준히 사랑과 연대를 행하는 중입니다. 저는 그의 일생에 관한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며 책 리뷰를 간단하게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저자에게 감명을 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전을 향한 긍정의 힘과 나눔입니다. 먼저 저자가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눔에 관한 씨앗이 처음 심어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국민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던 어린 피난민 소년의 책상에 본인의 도시락을 몰래 갖다 놓으시고 운동장 나무 밑을 배회하시던 담임 선생님에 대한 저자의 고마움이 책 곳곳에 나옵니다. 또 어느 날 시험지 채점을 도와달라며 집으로 불러서 저녁 한 끼를 배불리 먹이시고 행여 눈치 볼까 출타하신 선생님. 그 어린 소녀는 용기가 없어 선생님의 도시락이었는지 여쭙지도 못하고 그 기억을 마음 한켠에 새겨둔 채 살아가는데요. 이는 훗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을 향한 긍정의 힘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그의 신념은 무모하리만큼 도전적이고 추진력이 남달랐습니다. 모든 사업 영역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길을 찾아내고 사람을 설득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며 쉽지 않은 길에도 긍정의 자세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시작도 남달랐는데요. 군대 제대 후 학업을 포기하고 무역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문제는 수출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수출품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석이고 두 번째는 성장 합판, 세 번째는 일본에 수출하는 김이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빼면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동업자와 무작정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산업연감이라는 책자를 얻어 각 회사에 일일이 100통씩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한국에서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주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물건을 만들고 구하고 생산해 내겠다는 정말 패기 어린 도전이었죠. 편지를 보내고 답신이 오는데 2달 정도가 걸리는 시절이었지만 100통의 2에서 3%로 아주 희소하지만 회신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문을 받은 제품은 파티픽이라는 조그만 우산인데요. 여러분도 파르페에 꽂힌 작은 장식용 우산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용도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상품을 의뢰를 받아 저자는 담양을 발로 뛰며 파티픽을 만들어 수출하는 데 성공했고 그 뒤로 바구니, 도자기 제품, 의류, 섬유류, 부엌용품 등 생산 판매가 가능한 모든 제품을 수출하고 수출 대상국도 늘려가며 무역 상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느 기업가와 다를 바가 없을 텐데요. 이분의 사업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한 예로 IMF 시절 환율의 변화로 뜻하지 않게 12만 달러가 넘게 이익이 가외로 발생했는데 이를 거래처와 공장과 3등분을 해서 나누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거래처도 생산 공장도 이해 못할 이러한 마음과 자세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은 신뢰를 쌓게 되고 이는 더욱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사업들도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성장을 하며 물론 위기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든 일을 긍정과 신뢰를 가지고 임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함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의 사업 철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기 충분한 리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 같고 정직한 태도가 바보가 되어버리는 세상 같지만 저자의 철학대로 내 안에 성공의 씨앗을 뿌리고 좋은 생각과 행동으로 영양분과 걸음을 주며 가꾸어 나간다면 틀림없이 성공의 열매를 맛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의 철학이 담긴 성공 법칙을 통해 청룡의 해인 새해에도 성공을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법칙 1. 6가지 태도. 이제 와서 내가 자서전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목적은 딱 2가지였다. 하나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제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수많은 청년들이 간접 경험함으로써 상황을 탓하지 않기를 바랐다. 물론 타이밍에 맞게 주어진 상황, 운도 있었겠지만 나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열정적으로 노력했다. 가난은 결코 퇴치할 수 없는 흉물이 아니다. 오히려
결핍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잘 가꾸어 나간다면 훨씬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한다. 후세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과 효능감을 얻기를 바랐다. 두 번째 이유는 나눔의 가치를 더 많은 이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세상 사람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나는 무조건 돈만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제 안에 성공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나의 씨앗을 확정지어야 한다. 처음에 씨앗을 심을 때와 거둘 때를 비교해보자. 텅 빈 밭에 벼를 심으면 쌀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않는가? 다시 말해 사람은 성격, 능력, 환경, 기술 등 누구나 다른 자본을 갖고 있으며 그 양도 가지각색이다. 그러니 자기에게 맞는 성공의 양이나 씨앗인 질을 정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씨앗이 확정됐으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 가꾸어야 한다. 같은 씨를 심어도 가꾸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수확량에서 천지 차이가 나듯 어떻게 가꾸느냐가 어떻게 얼마나 성공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이다. 최대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6가지 성공의 태도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은 늘 온 몸과 머리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며 제족이며 보물섬과도 같다. 알다시피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구절이 기독교의 원론적인 가르침이기도 하다.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즐거워지니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부모 탓, 상황 탓만 하고 비난을 한다면 현 상황에서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젠장,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남들은 부모 잘 만나 이런저런 것을 물려받았으니까 감사하다고 하겠지만 나야 빈 양재기 하나 물려받지 못했는데. 자기네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감사할 일이겠지만 나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데 뭐 그리 매일 감사할 게 있단 말이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정말 큰 착각이다. 진정한 의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마냥 편해지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추진될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단순히 일을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진정으로 그 과정을 즐겨야 한다. 남을 위한 마음이 수반되면 더욱 좋다. 물론 어려운 일인 줄은 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괴로울까. 비능률적으로 일하는 건 자명하다. 시간을 보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면 결국 이런 사람은 진급도 안 되고 월급도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악순환은 반복된다.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급여나 직책에 연연해 하지 말고 최대의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고 이익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왕에 같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보는 건 어떨까?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자연스레 소득으로 돌아올 것이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잘 가꾸는 것과 같이 말이다. 셋째,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작위로 돈을 쫓지 말아야 한다. 만일 돈만이 주 목적이 되면 참으로 위험하다. 복권, 사기, 도둑, 강도, 뇌물 등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나는 돈보다 상대를 위한 일을 했을 때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었다. 특히 남에게 덕이 되고 편리함이나 즐거움을 주는 일을 창조해내면 그 정도에 따라서 돈은 따라오게 마련이었다. 사업 아이템을 생각할 때도 늘 어떻게 하면 남들을 기쁘게 편하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안했다. 그런 진실된 모습이 거래처에도 통해 꾸준히 일감이 이어지고 사업은 성장할 수 있었다. 결국 자신이 하는 일에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자연스레 보상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넷째, 내 마음을 할 수 있는 한 크게 열어야 한다. 마음을 협소하게 갖는다면 더 큰 보상과 사람,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막힐 수밖에 없다. 나의 울타리를 더 높게 쌓아 올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새로운 영감이나 기술, 사람과 재물이 그 앞에서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늘 내 마음의 문은 열어두어야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 혼자 간직하려고 꼭 붙잡고 있지 말고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많이 알려줄수록 내게 배가 되어 돌아온다. 요즘은 많은 직장인들이 처음에 임무를 받게 되면 대개는 동료나 심지어 상사에게까지 꽁꽁 숨기고 그 비법을 내어주지 않으려 한다. 별것도 아닌데 일 처리하는 방법을 자신의 비밀인 양 고이 간직하는 것이다. 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다. 누구나 알겠지만 물은 가둬두면 썩어서 종국에는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방법, 때로는 재산까지도 가능하다면 모두 나누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가서 더 커져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자신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 비법을 나눠주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을 찾는 이들을 늘리고 또 다른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의 브랜드를 성장시키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지닌 똑똑한 성공 전략이다. 다섯째, 신용을 쌓아야 한다. 신용을 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1대1이 아니라 1대100, 1대1000 등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노력도 그에 걸맞게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의 노력과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 내가 포토 앨범을 수출할 시기 우연치 않게 생긴 이익을 나눌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이익을 나누어 갖고 신용을 쌓는 편을 택했다. 그렇게 쌓게 된 신용으로 나는 그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앞서 말한 나눔은 내 것을 계속 늘리고 새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나눔을 일컬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나눔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을 다시 꺼내주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남들도 나에게 줄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반드시 있다. 성공이나 부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의 원리는 간단하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나만을 위한 경제활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돈과 명예, 직위 등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존경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성공이지만 남을 편하고 즐겁게 하는 건 역시 진정한 성공일 수 있으니 말이다. 코미디언이나 가수가 자신만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작곡을 했다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마도 관중을 마음껏 기쁘게 했기 때문에 돈과 명예 모두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이치니 늘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다.